자, 14강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요런 172페이지에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말소 회복 등기가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고. 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회복 등기 등기 실행을 전부는 주등기고 일부는 뭐예요? 부기등기. 뭐 요 정도 적이에요. 해보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자, 부분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지. 부분적으로 이제 나온 사항이 있으니까. 뭐 그런 사항만 좀 봐두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가 됐어요. 자, 개념을 잘 보자는 게 말소가 됐는데 이게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게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이고 당연히 회복하자. 그래서 의가 말소 회복 등기란 실체관계에 대항하는 어떤 등기가 있음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후에 그 등기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등기를 그 말소된 등기를 다시 말소되기 전의 등기와 똑같이 뭐 하는 거이고 회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뭐가 나오면 이게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온다는 게 말소 회복 등기다. 이게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러면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는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을 때 뭐 아까도 저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돼 있죠? 말소 등기 할 때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소 등기를 뭐예요? 누가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병의 등기를 말소한다는 걸 실수해갖고 뭐예요? 이 의뢰 등기를 말소했다면 이게 절차적으로 부족하게 말소된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돈도 안 갖고 자, 의뢰 저당권을 뭐예요? 야반도주하기서 말소했다. 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실체적으로 자, 부족하게 말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따져묻지 않겠다. 만약에 이 등기가 억울하게 1번 자, 이렇게 1번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 등기가 뭐예요? 이 권리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그대로 회복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회복할 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번. 여기 3번이죠. 이제 3번. 1번. 자,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가 1번이니까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재현시켜라. 재현시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전부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주등기를, 회복 등기를 먼저 한다. 주등기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회복 등기에 대한 요건 얘기해서 자, 일단 뭐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부적법하게. 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을 뭐 하는다? 이제 회복한다. 만약에 뭐예요? 적법하게 말소된 거라든가 그런 것은 뭐예요? 회복 등기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등기가 부적법하게 뭐예요? 말소될 것을 있죠? 하여튼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만 회복하는 것이지 절대 니은의 부적법 원인은 따져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자, 말소 회복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지 법률적 소멸원인 없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된 거 있죠? 자발적으로. 자, 그걸 줄쳐놓으시고. 자발적으로 말소된 건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거니까 절대 아까도 말소 등기에서 얘기했지만 절대 뭐예요? 말소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를 다시 또 뭐 하는 거이고 또 말소하는 등기.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는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런 얘기. 절대 말소 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제3자에게 불취. 이것도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이 뭐요? 승낙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무엇을, 판결서를 뭐 하라는 게 이거. 판결서를 뭐예요?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 우리가 앞자 따보자는 게 이승판이에요, 이승판. 그래서 이승판 얘기인데, 이승판이라는 단어 뭐가 존재하면, 이승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자, 이게 뭐예요? 자,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고 그죠? 말소 등기라든가 말소 회복 등기는 이승판 없으면 뭐예요?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각하한다라고 보시면 등기를 각하한다. 없으면 각하한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멸실 등기 나오는데 멸실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더라도 뭐예요? 등기를 실행해 줘요. 그래서 등기 실행이 가능한 건 뭐예요? 그건 멸실 등기니까. 그 멸실 등기 일단 제껴두고 자, 일단 두 가지. 없으면 주등기 하는 게 권리 변경이고, 없으면 각하는 게 말소하고 회복 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3자의 불칙의 손해, 불칙이 뭐예요, 이거? 예측하지 못하는 손을 이제 주지 말아야 되니까. 그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에 보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의 등기상 형식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따라서 실적으로 손해입을 염려가 없더라도, 등기부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일단 돈을 갚았어도 뭐예요?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등기부에 있다면 자, 등기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이해관계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뭐 출처대고기 다만 같은 구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인 사람은 이해관계 아니다. 항상 양립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금 이 등기부에 대해서 자 1번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1순위권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여기 3번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을 때 자 말소됐죠? 그럼 당연히 누가 이 병이란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선순위가 됐다고 뭐예요? 주하고 있었는데 자 다시 뭐예요? 다시 이 사람이 회복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다시 2순위에 밀리죠?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양립할 수 있으면서 양립이 안 되면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양립할 수 있으면서 뭐예요? 불이익을 받는다 이제 치자는 얘기예요. 그 양립할 수 있으면서 뭐 하니까 불이익을 뭐예요? 불이익을 받으니까 양립할 수 있으면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관계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순위 다시 뭐 이렇게 4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이거 회복 등기하고 다시 그대로 뭐예요? 1순위가 다시 회복되니까 얘는 후순위 밀리니까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다. 1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 2순위권자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3페이지에 자 거기 예컨대 순위 2번 이전 등기 회복 시 순위 3번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해관계 아니라 말소 대상에 왜? 소유권 등기는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어디에 갑구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구에 자 갑구에 소유권 등기 이렇게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등기 을입니다. 근데 분명히 을이 갑한테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등기가 말소됐다는 얘기예요.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소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이유인지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였는데 갑이 뭐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라 그러니까 팔았어요. 또 돈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을 상대로 나중에 뭐예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별도로 하고 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다시 뭐 하려면 회복하려면 이 병이라고 하는 이전 등기는 두 개가 갑구의 소유권이 이 을구는 1순위 2순위 가능하지만 어디 갑구는 뭐 1순위 2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소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다면 절대 이해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여러분이 이해해 두자는 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해 두시고, 자, 같은 구에서 양립하지 못한다면 이해관계 아니다. 그걸 한번 줄쳐놓고 보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제3자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가 권리 취득 등기가 아니라 회복 등기 줄치세요. 회복 등기. 왜? 우리가 문제가 회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 시를 기준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해관계인 얘기 나왔을 때, 하여튼, 그 이해관계인 얘기가 이렇게 이해관계인 얘기가 났을 때 이게 중요한데 자 누가 양립하지 못한다면 양립할 수 없다면 자 누가 아니라는 얘기 없다면 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인이 자 아니다는 얘기 이거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 이해관계인 여부를 따지는 뭐예요? 그 시기 있죠? 기준 시기는 자, 기준 시기는 자, 그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취득할 때가 아니라 뭐라고? 회복 등기시다. 자, 이렇게 보자. 회복 등기시다. 이렇게 기준하자. 무슨 말이냐면 자, 등기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그다음에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됐다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3번 저당권 설정된 게 병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보자. 여기까지. 이거 놓고 보자.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이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했든 말소되고 난 다음에 권리를 취득했든 이 권리를 취득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회복 등기할 때죠. 회복 등기할 때 이 등기부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이해관계로 보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한번 혹시 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한번 기억을 해주자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부적합하게 말소되는 것이지 절대 뭐라고 자 자발적으로 뭐 했다면 자발적으로 뭐예요?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자 기준이 안 되고 회복 등기 기준이 안 되고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말소된 게 기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뭐 말소등기 연관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의 승낙서 이승판 나오게 되면 없으면 뭐예요? 권리 변경은 없으면 주등기지만 말소협약 등기와 말소등기는 없으면 각하사유고. 자, 그 다음에 양립할수 없다면 이해관계는 아니고 기준시는 회복등기하는 거니까 회복등기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청에 대한, 물론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된 경우도 회복할 수 있고,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렇게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전부가 억울했으면 뭐예요? 이게 주등기로, 전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소회복 등기에 뭐예요? 등기사항에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된 것은 언제나 뭐로 하고 있고, 주등기로 회복하고,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일부는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부기등기다, 아니 부기등기. 자, 그 내용이 이게 뭐냐면, 예컨대 만약에, 자,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가, 자,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신창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창원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자, 어디, 뭐, 총선 감호소에 있답니다. 감호소 들어가기 전에, 총선 감호소 들어가기 전에, 총성에 가기 전에 일단 뭐 부동산 하나를 뭐예요? 신축 건물 지어놨다는 얘기. 이름이 소유권 보존 얘기. 근데 그 사실을 옆에 있는 동에 신장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신장원이. 자, 장원이 알아갖고 뭐예요? 이건 하늘 잊은 기회다. 이 사람 드라마 한번 드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 신장원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고쳐놔요. 공문서 유지해갖고. 그래서 1-1번. 1번 등기 명인 뭐예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요. 이렇게 변경 등기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개명을 해서 이름을 뭐로 바꿔놔요? 이거 신장원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살이 보기에는 원래 이 사람이 신창원인데 동명이었는데 이름이 창피하니까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일부가 지워졌으니까 그 일부는 뭐예요? 이 적법하게 지워진 거예요? 부적법하게 지워진 거예요, 지금. 이 부적법하게 지워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부적 지워졌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이 총성에 있어서 자,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뭐 예컨대 무슨 이제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시험을 본다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거기서 공부해서 시험에 붙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의술은 밖에서 공부하면서도 시험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 사람이 10월 달에 뭐예요? 시험 보러 위해서 가석방 돼갖고 자, 그래, 뭐 좀, 거기 이제 소장님의 특별 배려를 해서 시험 보러 나왔다니. 나와서 등기를 보니까, 이게 자기 이름을 누가 지어놨죠? 이게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죠? 그럼 2번, 뭐예요? 2번. 이게 잘못됐으니까. 1-1번. 이 등기명이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등기 한다니, 말소등기. 이거 말소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아래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자, 무슨 등기?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요게 1번이 뭐예요? 1번이 뭐하니까? 그대로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 살아있으니까. 자, 이 내용만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됐으면 뭐예요? 말소됐으면, 자, 당연히 4번 그래서 1번 저당권 회복 등기 이렇게 주등기를 하는데, 이건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되니까 1-1번 써먹었으니까 뭐라고 이거? 1-2번에서 2번 등기명의 표시인 게 뭐예요? 말소로 인해서 1번 등기명의 회복 등기하고 다시 이름을 뭐로 하면 돼, 이거? 신창원으로 회복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된 것은 무슨 등기를 회복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기등기를 회복한다. 이게 전부는 주등기고 일부는 뭐예요? 부기등기.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등기 실행 얘기인데, 자, 여기 요건에서 이제 같이 했으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자, 봐둘 필요가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전부 일부 부족하게 말소됐고, 자, 그래서 쌍가루 4번에 연결해보면, 자, 쌍가루, 물론 이제 그 신청에 관한 특집부터 보면, 공동에 의해서 신청하거나, 자, 그 말소회복 등기는 부족하게 말소된 등기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도 되고, 단독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가 말소한 것은 단독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권은 직권이고, 촉탁이면 촉탁이고, 그렇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경우에 등기사항 이해가 있는 3장 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판결서, 재판 첨부하라고 그랬죠?
이해관계는 승낙소 판결서. 이승판 없으면 각하한다는 게. 있으면 뭐예요? 받아주고 없으면 각하하는데 권리 변경은 없으면 주등기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등기 실행 주초 보자. 뭐라고? 어떤 등기가 전부가 말소된 경우는 독립 등기를 회복 등기한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 그 다음에 거기 일부가 말소된 경우는 2번에 동그라미 2번. 부기 등기한다 그랬죠? 이 얘기예요 지금. 꼭 줄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뭐예요? 부기 등기다. 자, 말소 회복 등기 효력. 자, 1번 줄치세요.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와 효력을 가진다. 왜? 1번이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그대로 몇 번으로? 1번으로 회복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두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5번에 몇시 등기입니다. 몇시 등기는 뭐예요? 시험 문제 요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나오면 이거 몇시 등기 얘기 나오면 뭐예요? 몇시 등기 얘기 나오면 자, 몇시 등기다. 자, 몇시 등기는 부동산 전부다.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뭐 했을 때, 전부가 소멸했을 때 하는 게 몇시 등기다. 만약에 부동산 일부라면 우리가 앞에 자, 등기의 종류를 하면서 내용을 한번 숙지했어요. 일부는 뭐예요? 일부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하는 곳이지. 자, 이거 일부라고 하는 거 있죠? 일부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에. 부동산의 일부가 몇시됐을 때는 이게 뭐 한다는 게 변경 등기나 뭐 하는 거다, 이게 경정 등기. 변경 등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 이렇게 나오죠? 의하는 게 그 세 번째 줄에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한다는 점에서 일부 멸실할 때는 뭐예요? 변경 등기와 구별된다 써 있죠? 자, 이것도 멸실 등기가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건물에만 뭐예요? 자, 50만 원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용어 중에 뭐냐면 용어 중에 건물의 부존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물의 부존재.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단독 신청에 니은에 보면 등기 신청을 게을리할 때는 뭐예요? 건물에 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 그러나 토지 멸실 또는 건물의 부존재는 뭐예요? 토지 멸실이나 건물의 부존재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왜? 토지 멸실이면 뭐예요? 소관청이 촉탁하니까. 근데 건물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의 부존재.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부존재다. 건물의. 이 도대체 건물의 부존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 토지 위에 건물도 없는데 이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면 자,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를 뭐 한다는 게 이거? 멸시 등기할 때는 이것은 뭐예요? 자, 과태료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무기간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발견 즉시 자, 즉시 뭐예요? 즉시 신청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거기 첨부서면 얘기 중에서 자, 뭐 첨부서면 중에서 여기 그 이해관계 얘기가 나와요. 이해관계. 그러면 자,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멸실등기 신청할 경우에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써 있죠? 그거 줄쳐놓고 보자는 게. 즉 건물 멸실 신청할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인 이외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등기간은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이의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한다는 뜻을 통지한다는 게요. 그래서 굳이 뭐예요? 굳이 자, 이해관계는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건축물 대장에 건물 멸실 뜻을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권리 명의 등이 멸실 등기 동의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예외적인 사항이고 일단 이해관계를 승낙서에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여기 이승판 나오죠? 그 이승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승판,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뭐예요? 판결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4가지가 있다.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 이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그 4가지가 뭐냐면 권리 변경이 있고 지상권 변경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말소 뭐가 있고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등기 뭐가 있다는 게요.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게 멸실 등기.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게 4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4가지가 있을 때 이승판 얘기 나왔을 때 이승판 이게 없다는 게 없댔을 때 결과가 다 좀 틀리다는 게요. 자,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이승판 없다 하면 무슨 등기를 할 것이고 주등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이 등기를 뭐 할 것이다는 게 각하해 버린다는 게 등기 안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야 이거. 근데 멸실 등기는 없다니죠? 이거 각하하지 않는다는 게 등기를 뭐 해준다는 게 등기를 실행해 준다.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각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래도 꼭 기억하자는 게 요
이승만 없을 때 주등기 이거 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권리 변경은 주등기 한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자.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멸실 등기는 뭐예요? 여기 여러분 이제 문제 나오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의 승낙서나 대항하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신청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동산의 멸실 등기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해 주자는 게. 아, 멸실 등기는 뭐예요? 실행 등기가 뭐예요? 신청 각하지 않는다. 등기를 실행해 준다는 얘기예요. 신청을 받아준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멸실 등기는 그 내용만 이해해 두시고 1개월의 의무다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76페이지에 뭐가 나와 이거? 가등기가 나온다. 가등기. 자, 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중요하다. 가등기 중요하니까 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좀 시간을 좀 끊어서 좀 해야 되니까 잘 들어주시고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가등기가 나오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시간자예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이 꼭 이해해 둘 사항은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가등기라고 하는 거하고 가압류라고 하는 거하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 세 개의 공통점은 임시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뭐예요? 처분할 수 있지 처분을 금지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게 효력이 없어요. 그런 효력이 없다. 처분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요.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아까 가처분 이후에 권리할 수 있죠? 단독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부터 먼저 이해해보자. 임시가짜다.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다라고 그 내용부터 한번 이해해보자. 자, 그러면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가등기를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이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한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청구권.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저씨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기를 아저씨가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을 뭐예요? 조카야. 네가 요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뭐예요? 자격증을 빌려주면 너한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부동산을 주겠다. 너한테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었으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험만 합격하게 되면 나중에 가저씨한테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 이전해달라고 뭐예요?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니까.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상에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1번 갑이다. 자, 이 1번 가 아저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저씨가 갑이면 누구? 이 을이라고 하는 조카한테 2번 뭐라고 이거? 장차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가는 뭐가 생겼고 청구권이 생겼고 이 청구권에 대해서 뭐예요? 가등기가 됐다. 을 앞으로 됐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이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이 가능하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병한테 처분하면 나중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항상 이 가등기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제3자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백권처럼.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채권이니까 이 갑한테만 요구해요. 나중에 시험이 붙었다면 본등기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누구한테 자 당연히 뭐 갑한테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순위가 뭐에 따른다는 게 이거. 가등기 순위에 의하겠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겠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뭐 하면 본등기를 하면 뭐에 따르겠다?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이건 순위가 빌리니까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소 등기 할 때 자, 직권 말소할 때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 처분 등기 있죠? 요 가등기한 날짜하고 요 가등기한 날짜 있죠? 가등기한 날짜. 요 가등기한 날짜 있죠? 그 다음에 뭐 한 날짜 이거? 본등기한 날짜 있죠? 본등기 날짜. 아, 요게 지금 요래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석이 붙어갖고 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요 사이에 뭐 했다니? 요 사이에 요 등기를 했다니? 요 등기가 요 사이에 한 거예요. 아, 이거 시청각 교육하기 참 좋습니다. 시청각 교육하기 좋은데, 자, 요 가등기와 요 본등기, 요 사이에, 요 날짜 사이에 요 뭘 한 거예요? 지금 요걸 한 거예요. 요게 중간 처분 등기다. 그죠? 요게 중간 처분 등기니까 요거를 요 사이에 했으니까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거. 직권 말소하겠다. 아, 이게 좀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이게. 아, 이게 자석이 있어갖고. 자, 하여튼 그래서 뭐예요? 이 중간 처분 등기 등기관 직권 말소하겠다. 그 말소 등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누가 이 갑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아저씨가 뭐예요? 그 조카하고 계약을 맺으면 뭐가 생기니까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청구권이 생기죠? 그 이 청구권은 을이 가지는 청구권은 이게 채권적이에요. 왜?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소유권 취득 안 했으니까. 이 채권자니까 채권자로서 이 채권자, 이 청구권이 뭐예요? 무슨 청구권이란 얘기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이건 채권적이다는 얘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외울 때 가등기하면 뭐예요? 가총체예요. 가총체. 이 청구권이 치읓이니까 채권적이다는 얘기예요. 절대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상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상 뭐예요?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 가등기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해 보자. 자, 그래서 가등기의 의의를 보게 되면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뭐예요? 실체보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 왜? 실체보조 요건이란 뭐예요?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고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등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쪽 본등기의 순위보존 효력을 위한 청구권 보존이 목적이다. 자, 2번. 자, 줄 치세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 물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줄 쳐놓으세요. 그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본등기 할 거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자, 채권적이지만 그건 뭐예요? 그 나중에 본등기, 이전 등기라든가 뭐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이런 뭐예요? 본등기 할 게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대상 청구권의 보정, 그 등기할 권리의 설정 이정 있죠?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등기 대상 그 청구권 그 별표해 두시고, 자, 청구권의 발생, 청구권 이게 나오죠? 그 청구권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가등기 대상에 되는 청구권은 세 개다. 이 청구권이 세 글자니까 세 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 개가 뭔데? 첫 번째 권리.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만 되는 거예요. 절대 어디는 표제에 보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뭐예요? 권리의 설정, 을구의 최초로. 뭐 갑구나 을구의 이전. 자, 갑구 을구의 뭐예요? 변경. 갑구 을구의 뭐예요? 소멸. 이게 말소등기 대표적인 게 말소등기.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하나다? 가등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시기부 뭐예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시기부 정지 뭐예요? 정지 조건부 뭐예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지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정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네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집을 줄 테니까 합격하지 못하니까 합격할 때까지 뭐예요? 청구권을 보존시켰다. 이게 이제 그 장래 발생할 자, 일단 이렇게 정지조건이라는 건 일단 조건인데 시험은 뭐예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불확실하니까 조건이고 정지시키겠다는 게 일단 정지시키겠다. 자, 합격하면 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정지조건부 청구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해제조건 청구권은 어떠냐니? 해제조건부. 그 해제조건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해제조건이다. 그 해제조건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갑가을이 아저씨와 조카의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 항의가 해제가 됐다는 해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번. 자, 일단 갑의 아저씨가 조카한테 집을 줘요. 2번 이전등기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조건이 이제 해제 조건이라면 원인행위 해제가 되죠? 그 이등기를 말소등기 안 해도 뭐예요? 이 자동적으로 말소등기를 안 해도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겨요. 물권 변동은 뭐예요? 득실 변경이니까 소실됐다는 얘기예요. 말소가 됐다.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은 갑으로 복귀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해제 조건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해제가 되게 되면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뭐예요? 소유권이 복귀되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소멸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 말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채권적이 아니에요. 물권자가 요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소멸돼 버리는 소멸된 권리에 대해서 자, 그걸 뭐예요? 말소 등기하는 것은 처분 요건이고 그 권리자가 뭐예요? 물권자가 요구하는 청구권은 뭐예요? 내 원인 없이 이제 내 부동산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뭐예요? 침범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채권적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절대 해제 조건과 안 되고 시기부. 자, 2017년도 3월 5일 날 물권 변동을 하게 되자. 그러면 내년은 와요. 2017년도.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 오니까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가능한데 종기 있죠, 종기. 끝나면 뭐예요? 물권 변동 생기버리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 소멸돼 버리니까 등기 안 해도 소멸돼요. 그래서 일단 자, 그 해제 조건이라든가 종기는 뭐예요? 자, 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두 가지만 보자. 절대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자,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미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기타 장래 뭐라고? 기타 장래 확정될 뭐예요?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에요. 그럼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은 뭐예요? 매매 예약 있죠? 매매 예약 완결권입니다. 완결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 뭘 먼저 하고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매매 예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겠죠? 장래 확정된 청구권. 예약을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예약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뭐 하겠다? 계약하겠다는 장래 발생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는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이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 가지니까 일단 그래서 머릿속에 외우자. 뭘 외우자? 가청체화하고 따라해보세요. 가청체 다시 한번 가청체 다시 한번 합니다. 가청체. 그래서 가청체와 권식이 청구권이 세 가지니까 권식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뭐라고? 등기 목적이 5가지를 외우랬어요. 뭐라고? 보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자, 그 다음에 소멸, 말소등기 얘기죠? 말소등기. 이 5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4개만 써있죠? 그러니까 뭐는 이거? 보존등기라든가 압류가처분은 청구권이 생기진 않아요. 보존등기는 내가 뭐예요? 내가 건물 짓고 내가 보존등기 하죠?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나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말도 안 되죠. 계약 맺고 이전등기 해달라고 하지 보존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강의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집 짓는 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건물 딱 지면 뭐라고 얘기해? 너 나한테 등기해줘. 보존등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절대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라는 건 없어요. 가등기 없다. 그래서 외우자 뭐라고? 가청체와 권식인은 소부로 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자 간식으로 빵을 꼭 뭐예요? 그 소보로 빵을 딱 하나만 삽니다. 하나가 사면서 그걸 다 이제 드시면서 뭐라고 외우자고? 가청체와 권식인은 뭐 싫어한다고? 소보로 싫어한다. 가청체와 권식이 소보로 싫어한다. 이거 꼭 외우자니. 그래서 보존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 대상 여부 그 기억이 중요하다. 꼭 줄쳐놓으시고 보존등기는 뭐 할 수 없다고? 가등기 할 수 없다는 점. 근데 이제 그 니은에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할 수 있어요. 왜? 가등기 권리는 뭐예요?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뭐가 가능해 이거?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해요. 이전 가능한데 절대 뭐라고? 자,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자, 자,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언제나 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가 돼 있으면 1번에서 뭐예요? 아저씨 값. 자, 2번 나중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권이 있어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했다? 가등기했다. 이 가등기 이 의뢰 가등기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전도 가능하다. 그 이전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다 부기등기예요. 2-1번 2번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의 뭐예요? 청구권의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의 가등기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뭐예요? 디귿에 권리처분의 제한 등기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예요?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뭐예요? 압류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세금을 안 줄 걸 예상해서 가등기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말도 안 돼요. 자, 그럼 말도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절대 그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예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말소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이거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다 했어요. 절대 물권 청구는 안 돼요. 하여튼 물권 청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중의 가등기, 중복등기 가등기 돼요. 왜? 만약에 뭐예요? 갑이 조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조카한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뭐예요?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청구권의 가등기를 병한다. 이거 가능해요. 이거 가능하다. 중복적인 가등기, 이중의 가등기. 가능하다 보시고. 환매 등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넘겨보시면 170 뭐예요? 8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보충이 있어요. 보충. 가등기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등기 권리. 가등기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남한테 뭐예요?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니까 이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뭐 하지 못하도록,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가등기 권리, 이렇게 가등기 뭐예요? 권리, 이전 금지, 이전 금지 뭐예요? 거처분. 그다음에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이게 가압류, 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이거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부기등기죠? 이것도 부기등기예요. 이것도 부기등기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누구하고 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업자예요. 건축업자다. 둘이 동업을 맺었고 그 다음에 계약 썼습니다. 갑에 그 서초동에 있는 주유소를 우리가 취득하자. 왜? 서초동에 있는 주유소 있을 자리가 아니고 거기다 빌딩을 멋있게 하나 줘갖고 변호사들한테 분양을 해서 돈 좀 벌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 6, 7년 전에 뭐 그래서 한 뭐 실제적으로 실이익이 한 100억대 이상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위반을 하면, 자, 뭐예요? 위반한 대로 우리 둘이 뭐예요? 몰래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하고 먼저 계약 맺고 일을 진행해 버리면 이 손해배상 쪽으로 5억을 주자라고 계약서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이 밤새 주판을 두드려봐도 내가 하는 게 돈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이렇게 가등기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계약을 위반했죠? 손해배상 돈 내놓으라고, 손해배상액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면서, 자, 이 가등기권자가 남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여기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자, 다툼 문제이죠?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다툼 문제니까. 가처분 들어옵니다. 이렇게 2-1범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니까. 소유권이 권리는 주등기를 들어와요.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왜? 가등기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었죠? 갑구에도. 소유권이 아닌 권리니까, 이렇게 뭐예요? 2-1번에서, 자, 뭐가 들어온다는 게, 가처분이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가등기 권리가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는 것도 언제나 뭐라는 얘기니까.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해서 어떤 출제자가 뭐예요? 답을 하나 만들기를 뭐라 만드냐면, 절대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본등이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처분금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하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금지라고 하는 것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컨대 이전하지 못하도록, 저당권 등이 못하도록, 이렇게 뭐예요? 처분금지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이 못하도록,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본등기. 이건 권리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자기 뭐예요? 취득하는 개념이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있죠? 본등기 금지. 가압류, 가처분 있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 가처분 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등기는 만들어진 말이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머리식이 외우는데 우리가 이제 가고 조건이라고 하는 그 2A임의 조건이가 있어요. 요즘 뭐 새 신곡을 발표해갖고 다시 나왔다는데 그 조건이가 별명이 깝건입니다. 깝건이. 깝건이니까 뭐예요? 가건이, 깝건이 이렇게 보시고 가건이 나오죠? 가건이. 근데 이 가건이 하게 되면 이 가건이가 이제 신곡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깝치게 되면 깝건이는 뭐예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뭐예요? 관심 있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냐면 가건이는 뭐예요? 가압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기자들을 피해갖고 사람들이 너무 덤비니까. 그래서 가건이는 가압초에 있지 어디 없다고 가번초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외우자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외웁니다. 가건이는 가압초에 있지 가번초에 없다. 가건이 가등기 권리 이전할 수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 가압초에 숨어 있지 가압초에 있지 숨어 있지. 자, 가등기와 본등기 금지 가처분 가압초에 없다. 이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꼭 여러분 이거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기억합니다.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에요. 아저씨하고 누가 조카가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공동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뭐가 가능해요?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니은입니다. 자, 물론 의무자 아저씨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 가능한데 거기 니은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단독 신청 나오죠? 자, 그래서 가등기는 뭐가 원칙인데 공동으로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뭐가 하나하다? 단독 신청도 하나하다 그랬어요. 단독 신청. 그래서 누구 아저씨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의무자의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해서 뭐 할 수 있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법원에, 자,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있죠?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가처분 나오면 꼭 촉탁 같아요. 느낌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뭐라 나오냐면,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촉탁에서 등기가 가능하다. 그거 틀린 말이다. 자, 절대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법원의 가가처 명단 이렇게 외우자니까. 가가처 명단. 자, 따라해보세요. 가가처 명단. 한 번 더. 가가처 명단 이렇게 보자니까.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촉탁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보자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그 첨부 정보 나오는데, 가등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소유권이나 청구권의 가등기니까. 검인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이전 등기 하는 거니까. 검인계약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거래하고 가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 매매 예약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거래허가서 있죠? 그거 가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외우자고 이렇게 뭐가 나오면, 토지에 대해서, 잘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토지에 대해서 뭐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국가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이런 구역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 토지거래 허가서를 낼 때, 이 허가서는, 자, 일단 뭐예요? 자, 이 거래를 하니까, 매매 거래를 하죠? 유상거래.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지인 남은 이게 지상권이에요. 왜? 이건 주된 권리예요.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없어요. 1000년 동안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에 1000년 동안 지상권 하자. 허가서 냅니다. 왜? 꼭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비슷해요. 1000년간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가 나오죠? 이게 가등기예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입니다. 왜? 예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웁니다. 거래 전등기 지지상권. 자, 다시. 거래 전등기 지지상권. 자, 한 번 더 합니다. 거래 전등기 지지상권. 그 다음에 가등기.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면, 거래 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요때만 냅니다. 딴 데 절대 안 돼요. 토지거래하고 와서는. 요때만 된다라고 부자등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실행은 뭐예요? 가등기 실행은, 자, 가등기 실행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대상에 따라서 가등기를 한번 실행해 보자. 그럼 가등기 실행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뭐예요? 이 이전 등기 자체가 주등기니까 처음부터 가등기도 뭘 해야 돼요? 주등기를 하고.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1번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는 설정 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가 아닌데 설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 등기를 정한테 이전하고자 할 때 조건이 있어서 가등기하게 됐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자체가, 이 이전 등기 자체가 부기 등기니까 처음부터 가등기 할 때도 1번 저당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청구권의 가등기 할 때도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자체가 주등기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본등기 대상에 따라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가 뭐라면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뭐라고? 부기등기를 한다. 줄쳐놓고 보자.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가등기는 본등기에 해당하는 구의 종전 횡성을 긋고 이 아래 본등기 하시는 상당한 여백을, 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남겨둘 필요 없어요. 전산등기 보니까 치면 늘어나요, 표가. 그래서 옛날에는, 자, 종전처럼 종전에는 여백을 뒀는데 지금 필요 없고. 그래, 줄 치세요. 2번, 가등기 실행은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를 하고, 본등기가 부등기면 가등기도 뭐예요? 부기등 하니까 주등기도 가능하고 뭐예요? 부기등기 가능하다. 그렇게 봐두자니. 자, 쫓아놓고 꼭 이해되자니.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고르랬어요, 틀린 거. 그러면 일단, 자, 제일 짧은 게 뭐냐 하게 되면, 제일 짧은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비읍이 뭐예요? 판례는 보존등기 가등기를 인정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비읍은 뺍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빼고, 그죠? 자, 1번 이거 빼고 4번, 3, 4, 5번이에요. 그러면 일단 니은을 보게 되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장해서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자항 내에서 확정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자항 내에서 확정된 청구권.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자, 일단 틀린 설명은, 자, 다음 부분 틀린 거.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하고 좀 이상하다. 자, 다시 보세요. 불인산 부동산 등기대 제도에, 이게 지금 뭐가 틀렸습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대에 틀린 게 아니라, 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사항 중 뭐예요? 사항 중, 뭐 한 것은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뭘 고르라고? 옳은 것을 골라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제, 문제 자체를 고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일단 니은은, 가등기 권리의 설정이죠. 변경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 학생 청구권을 허용되지 않는다 써 있죠?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그랬으니까. 자, 니은을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탈락됩니다. 물론 이제 비읍도 인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니까 비읍도 빼고. 답은 3번 아니면 뭐예요? 4번입니다. 그 미음이 들어가냐, 미음이 들어가냐 이제 문제인데. 왜? 니을, 니을 미음이냐, 니을 미음이죠? 그 미음을 보면 판례는 가등기한 순위보전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등 양도인 경우 그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이전할 때 권리 이전 등기를 뭐예요? 부기등기형식.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를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다. 이제 그게 맞죠? 네, 그게 맞는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미음이 들어가니까 답은 3번인데, 니은하고 디귿은 이런 얘기예요. 자, 뭐하고? 디귿하고 니은은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등기 하지 않고, 갑의 자식 종이 을하고 공동으로 이전등기 할 것이고, 을이 사망하면 을의 상속인이 갑하고 뭐예요? 자, 본등기를 공동으로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디귿에 가등기 후에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할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뭐 한 다음에 생략하고 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하고 니은은 그 반대니까 기억, 디귿, 니을, 미음. 그게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가등기는 내용이 좀 길으니까 일단 그 가등기를 요번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